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 돌파 에이플레저 628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 마지막 편 해볼게요.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드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지겨우시죠? 뭐야 왜 벌써부터 짜기 쉽게 자, 김영리 작가의 장편 SF 둠스데이 프린세스 텀블벅 후원해주신 분들 아마도 배송을 다 받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인데 받고 인증해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상평도 꼭 정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게요. 네. 감상평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고 뭐 이제 조금 텀을 두고 일반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 7화 네. 얘기를 해볼게요. 조엘이 칼침 맞았어요. 그래서 날 두고 가 이제 그런 거지. 아니야. 날 두고 아니었어? 비슷해. 자기를 떠나라.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는 거부하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세상이 그냥 한화를 다 잡아먹는 거 아닌가? 그렇지. 옛날 얘기로 하나를 다 집어먹지. 왜 이렇게 우주 비행사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얘는 어디서 그러면은 컸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게 조금 더 나오더라고. 세상이 아주 쉽게 뭐 금방 망했다고 해서 뭐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지. 테드라라는 존재가 이제 그걸 대변하기도 하고. 페드라 시스템은 잠깐 나오지 여기서 초반에 회상할 때. 그러니까 약간 사관학교 같은 느낌으로 양성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관리자가 돼서 애들 굴리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성적이 안 좋으면 저 밑에서 이제 하수도 이제 청소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엘리는 이제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그 약간 교장 같이 생긴 애가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 넌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러지 마라. 너 자꾸 그러면 쟤한테 너 제 밑에 가서 구른다. 그런 사고 얘기하지. 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는 게. 그렇지. 왜냐면 자꾸 애를 때려. 막 중간에 시비 붙고 그러면 11 턴놈이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어쨌든. 기브앤 테이크니까 그냥 싸우면은 근데 꼭 싸운 다음에 이제 쌍방과실이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안 보여줘서 엘리 얼굴에 이제 막 멍들어 있으니까 얘가 맞았나 보다 했는데 걔는 거의 죽어 있다고. 접했다고 했죠. 밈처럼 도는 거 아니야? 걔는 앰뷸런스 타고 있어 지금. 뭐 맨날 이런 그런 거지. 거지. 내가 이 정도면 걔는 죽어 있다. 뭐. 걔가 뭐 원펀치 3강행이요. 언제적. 아 진짜 연식 나오네. 맞아요. 아니 근데 얘가 그 피지컬이 별로 좋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깡닭으로 싸운다. 악발이다. 그런 느낌이 있지. 네. 얘 잠깐 숙소 방도 잠깐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배꼽주의보 1권인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예전에 막 세비지 스타라이트라고 그 쌤이랑 같이 막 얘기하던 그 만화책도 있죠. 요 세계관에서 뭐 중요한 만화처럼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니 뭐 이런 얘기를 엘리가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렇지. 그 만화 내용이 뭐 그런 것 같이 나오잖아. 왜냐면 이제 망했으니까 우주 비행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꿈 같은 직업이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만화를 뭐 재생산하고 뭐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거 주워다 보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거 몇 건 뭐 모은다고 했는데 다 이가 빠져 있고 서로 그래서 돌려보고. 어디서 막 발견하니까 좋아하고 막 배꼽쥐보도 그래서 이거 발견했을 때 엄청 좋아한 거잖아. 라일리가 그거 선물로 준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래서 이거 유품처럼 들고 다니는 거잖아 항상. 그 사람이 이게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유의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 문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자, 둠스데이 프린세스와 아, 독설록. 됐고. 자, 새로운 캐릭터 라일리가 나옵니다. 그 엘리의 룸메 절친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플러스 알파였다.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냥 약간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뭐 안 하잖아. 뭘 해? 하기는 나중에 하잖아. 할 새가 없었어. 그래. 못해. 알았어. 그만해. 아니 못한다고.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자, 그리고 페드라 학생이었지만 파이어플라이로 들어갔다. 그 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기숙사 나간 지 되게 오래된 것처럼 하다가 밤에 갑자기 찾아오잖아. 너 아예 사라진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 이때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엘리가 봤을 때. 근데 뭔가 묘한 거 했는데 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 어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일리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내가 너랑 갈 데가 있어 하고 이제 꼬시더라고. 아, 이거 꼬신 거였어? 아니 그냥 같이 놀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꼬셨는데 여기 세트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 일단 PPL로 도배를 해놨는데 아무 티가 안 난다. 관심이 없다. 페어다. 아, 무슨 게스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냥. 그치.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속옷 같은 거 다 남아 있는 거야. 빅토리아 시크릿. 뭐 그런 건데 그거 뭐 어디 있겠어요? 그거 끈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걸 왜 입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얘기를 나누는 게 웃기잖아. 다 쓸 때가 있단다. 너 지금 상상했지? 막, 그래 사실은 네가 입은 모습 상상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 엘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그런 거는 다 남아 있지만 다른 뭐 생필품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운동화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 쇼핑몰이 나온다. 근데 쇼핑몰도 일단은 엄청 지저분하면서 또 식물이 막 분다는 데 있고, 그리고 얘네 둘이 뭐라고 이런 거대한 시설을 출입을 할 수 있나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긴 했어. 그런데 여기가 일단은 설정이 봉쇄된 곳이고 사람들이 절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뭐 파이어플라이 뭐 이런 거랑 조금 연관이 돼 있고 얘한테 맡겨놓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잖아. 거기가 폭탄 공장이었잖아. 그 라일리가 폭탄 만드는 곳이었어 거기가.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이런 비밀 기지가 생겼기 때문에 절친을 꼬셔서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자기가 지금 폭탄 만들어 봤는데 여기 감염자 없더라. 안전하다. 그래서 데려온 거였겠지. 그런 무조건 있더라고. 그렇지. 이쯤엔 깨어나지. 항상 그래요. 이게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전개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그럼 무조건 있잖아. 그치. 근데 없다고 그럼 왜 단정을 했지? 근데 그런 단정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식물이니까 계속 이런 어떤 그 거의 가수면 상태에 있다가 뭔가 반응만 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설정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큰 위기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되게 어색하지가 않은 게 그게 좀 짜증이 나긴 했거든. 갖고 온 거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얼마나 쉬워. 얼마나. 그러다 그렇지. 조금 나갈 때 되면 또 다리 물려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식물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뿌리가 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없었어도 지금은 뿌리가 생긴 그럴 수 거지.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전기도 심지어 들어와. 그리고 밖에서 안 보이는데 왜냐면 다 막아놨기 때문에 불빛이 밖에 안 샌다고 했어. 회전목마도 타고 그 즉석 사진. 근데 그 화면이 이상하게 나왔죠? 그 인생 네컷이잖아. 딱 4개 타타닥 나오더만. 근데 이제 뭐 잉크가 다 달았는지 잘 안 이렇게 나오고. 나왔죠? 그리고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나오니까 엄청 신기하잖아. 엘리가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막 엄청 재밌게 놀아. 그리고 오락실에서 모탈 컴뱃. 그게 이제 후에 모탈 컴뱃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살기 같은 게 이제 막 내장 뽑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모탈 컴뱃은 더 리얼하고도 굉장히 세밀한 묘사와 함께 여러 캐릭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사실 모탈 컴뱃 처음 나왔을 때 대박이긴 했는데. 그랬나?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실사를 옮겨가지고 한 듯한 그런 거였다가 뭔가 다 이겼는데 커맨드 입력하면은 막 찢어 죽이고 뭐하고 막 삼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아 그래요? 그게 되게 모욕적이란 말이야. 그걸 다 가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거 뭐 YMCA나 이런 데서 엄청 싫어했을 거야 이거. 엄청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게임이 이거 영화도 있었어. 있죠. 재미없는 영화. 라이덴 뭐 하여튼 그런 애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구시대 유머리지만 엄청나게 재밌게 하면서 이게 얘한테 남긴 그러니까 전자오락의 모든 거였던 거지. 그렇죠. 전자오락. 전자오락실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 우와 하면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화폐라는 게 바뀌었으니까 동전 같은 거 쓰지도 않는데 어디서 긁어 모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라일리가 어디서 구해왔다고. 아니 거기 터트려 버리잖아. 그 동전 교환기 그 깨버리니까 너무 나오잖아. 여기 10,000원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 맞아. 그 즉석 사진 찍을 때도 이거 $5 넣어야 돼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준비해왔다고 이거. 지금 쓰지도 않지만 미리 준비해왔다고. 그리고 라일리가 이때 살짝 또 고백하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제 17살이고 하수도 관리 업무 주려고 하더라. 그래서 난 나간 거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파이어플라이 그 리더인 누구를 만났는데 아마 마릴렌이겠죠. 걔를 만나서 제안받아서 거기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는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뭐 자기 가야겠다 하니까 라일리가 자기 선물이라고 배꼽주의보 2권 그거를 건네주죠. 어쨌든 라일리는 내일 애틀란타로 떠날 예정이라서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였고 이때 좀 애틋한 감정도 좀 나오고 그러지. 그리고 그래서 정해진 수순처럼 쇼핑몰 어딘가에서 좀비가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엘리가 돌아가다 어디서 비명 소리 나니까 우씨 뭐 나왔나 보다 하고 가보니까 귀신의 집 인형이었다. 그러니까 둘이 헤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 아씨 뭐 이렇게 헤어지면 어떻게 막 하고 가다가 이제 또 사달이 나는 거지. 그래서 막 온 김에 놀아. 이제 막 댄스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둘이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키스를 갈긴다. 갈겨? 갈기는 거지 그냥. 키갈이라고 하지. 둘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확인한 거야? 약간의 성적 호기심 아니었을까? 뭐 그건 알 수 없지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아니 뭐 그냥 그랬다. 그거. 아니 모든 플래그를 세우고 있더라고. 그렇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지. 어차피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엘리는 아니면 그렇지. 얘잖아. 그리고 얘는 뭐 떠나고 어쩌고 하는데 뭐 나중에 떠나. 그 얘기 또 시즌 2에 하나 아니면 그 전에 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 죽인 게 얘잖아. 시즌 1에 했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 중간중간 계속 얘기해. 자기가 죽인 거에 뭐 처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 나온 좀비가 그 얼굴에 양배추 쓴 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클리커인가? 걔가 와가지고 둘이 엎치락뒤치락 싸우는데 나중에 엘리가 칼로 그냥 왁 박아가지고 해치우지. 그리고 엄청 좋아하는데 자기 팔 보니까 앙 했어. 그리고 라일리도 앙 당하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물린 거야. 물린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는 자신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처음 물렸으니까. 면역이란 상태를 몰랐고 물린 다음에 이제 절망을 해서 총을 땡기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자. 둘이 이렇게 변해서 한번 양배추로 살아보자. 아니야 그때 라일리가 정확하게는 남은 시간을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 그래서 뭘 그 진짜 양배추가 되자 왜 이랬겠어? 난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결국은 이게 중간에 보면 테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남은 시간을 되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로 가고 조엘이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삶에 희망을 가지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총 땡겼으면은 자기가 면역이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뭐 그걸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현재로 오면은 이제 조엘 막 상처를 꿰매고 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 방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바닐이랑 실 찾아가지고 얼기설기 꼬매지.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주면은 왜 다 떠나가냐고. 그렇지.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런 거지. 깨매죠. 진짜 마취도 안 하고 생사를 막 꿰맵니다. 어차피 뭐 기절해 있는데 뭐. 아유 그 처음에 으악 해요. 그치. 기절해 있지만 죽었어? 아프지? 아파도 막 에이 미치잖아 막 이러지는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정신 차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를 하는 상황에 식량이 이제 떨어지니까 얘가 총을 들고 사슴을 사냥하러 나가요. 엘리가. 그래서 사슴을 쏴서 맞췄어. 근데 이제 한 방에 안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아일랜드 이런 만화 보면은 사슴의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힘들잖아. 그럼 어디를 맞춰야겠어? 배. 가슴 쪽을 맞춰야지. 왜냐면 심장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거기를 못 맞춰서 이제 사슴이 피를 흘리면서 막 걸어가는데 요걸 이제 뒤쫓게 되지. 그리고 한편 또 집단을 이뤄 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약간 불온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는 어떤 리조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숙박이나 어떤 그 유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뭔가 현실적인 느낌은 좀 안 나는 낮은 단층 건물 여러 개로 이루어진 데 사람들이 모여 살아. 네. 근데 왜 불온하게 느껴지냐면은 여기 리더가 데이비드라는 애인데 목사야. 근데 식량으로 애들을 약간 억압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금 있더라고.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조용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얘가 그래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서 사슴을 쫓다가 엘리랑 맞닥뜨리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쓰러진 사슴을 두고 이제 서로 총을 겨누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래 사슴 반을 줄게. 그 대신 항생제 있으면 줘라 하고 이제 거래를 시도를 하게 됐지. 그리고 이 데이비드는 이제 그 여러 남자랑 왔나? 두 명이서 왔지. 그 부하 보러 야 항상이제 마을에 가서 가져와. 라고 해놓고 이제 자기는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엘리와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게 그 대학에서 칼빵론에 그것도 사실 여기 그 리조트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엘을 계속 쫓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팀이 죽었어. 그치. 죽였어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아까 마을로 갔던 남자가 페니실린을 가져오자 엘리는 사슴을 챙길 생각을 못하고 이제 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니실린을 나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 얘도 모르더라고. 그렇지. 아니 그뭐 정맥에 주사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얘를 그냥 상처 주위에다 그냥 놔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뭐 효과가 있었어. 효과는 있나 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느낌으로 거기다 너무 더 아프지 않겠어요? 막 찢겼는데. 그래서 낫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주사를 하고 데이비드의 속내는 뭐였냐면은 엘리를 일부러 놔준 거였다. 왜냐면은 얘가 조엘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그 추적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 조엘이 은신하고 있는 그 거처로 가게 됐죠. 근데 이때 데이비드가 이상한 얘기 했던 것 같아. 그 엘리는 살려야 된다, 생포해야 된다고. 나도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좀 궁금해하긴 했어. 처음에는 그냥 목사니까 그래도 자비심이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애가 좀
좀 이상한 애 같은데 그런 이유인가 그 생각했지. 근데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그거잖아. 뭐 회유를 해서 안 되면은 식량으로 삼으면 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조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쓰러져 간 거니까 저것도 어떻게 냠냠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제 그 엘리 같은 경우는 그 거처로 가면은 조엘은 아직도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상태고 하니까 거기만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타고 이목을 끌려고 막 말 타고 달려. 근데 한 방에 말이 저격당하면서 낙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오게 되는 거지. 그치. 말도 먹었겠네요. 그렇겠네. 말고기 먹었겠네. 맛있겠다. 바사시.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남자들은 너네들은 저 조엘 잡아와 그렇게 해놓고 엘리만 납치해서 리조트로 귀가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조엘은 페니실린 이렇게 위대한 거야? 아니 며칠 지났어 지금. 아니야. 바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 바로 다음 날인가? 모르겠어. 어쨌든 시간은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난 것 같아.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이 은신처를 찾아서 남자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미 일어나 있지. 그래서 조엘이 하나하나 제거를 한다. 그거 다 죽이진 않아. 그런 다음에 이제 고문하는 게 나오잖아. 거침없죠. 그치.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이고 엘리가 사라졌고 막 이런 거잖아. 빨리 말해. 너 말 안 하면 쟤야. 하면서 그냥 지도 가리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찌르더라고. 그런 다음에 걔가 얘기를 한 다음에 너 쟤랑 이거 답이 다르면 너 죽일 거 했는데 걔가 딱 가리키니까 바로 죽이잖아 걔를. 그리고 남은 애도 내가 말할게. 아니 쟤는 진실을 말했을 거야 하고 바로 또 죽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이거 보고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진격의 거인의 리바이 병장이 고문하는 장면 나오잖아. 너 뭐 다 말해도 상관없어. 그냥 손가락 10개는 다 자르고 할 테니까 뭐 비명을 지르든 진실을 얘기하든 알아서 해. 일단은 자를게. 뭐 손톱을 뽑는 거 아니었나? 자르는 거 아니었어? 자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그게 진짜 고문 아닌가라는 생각이야. 그 정말 절망적이잖아. 사람이 절망을 하면 진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가 진실을 얘기하든 안 하든 신체 훼손을 하겠어. 훼손을 가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순간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이 시즌에서도 최근화에 그런 거 나왔거든요. 프라이팬으로 손등 뒤지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한 번밖에 안 지지던데 뭐.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막 불잖아요. 아니야, 자기 손을 내밀잖아. 손 내밀지 진짜. 지져. 안 불고 지져라 이거. 그리고 솔직히 손을 들어서 지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고 있으면 뜨거 하고 손 떼게 되는 거 아닌가? 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더라고. 그러게. 그 고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 지금 좀 안 봐난 뭐 할 말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실버레이크 리조트라는데 이제 엘리는 잡혀가게 되지.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 여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 데이비드한테 굉장한 심리적 압박과 식량 통제를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 계속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거의 절대자야.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해. 요리하는 애들이 이거는 진짜 고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암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계시를 받았다고 했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나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종교적 믿음과 이것까지 가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냥 사짜 목사인 거지 얘도.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를 가둬둔 채 막 설득을 하는데 안 먹히고 그 심지어 그 가둬둔 곳에 보니까 뭐가 떨어져 나가 있었나 이래. 뭐 손가락인지 뭐지 뭐 이런 거를 봤어. 근데 보니까 뭐 인육을 얘네들이 먹고 있었구나. 이런 걸 엘리가 캐치를 하게 되고 이제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거지. 뭘 식량이라고 뭘 주니까 안 먹는 거잖아. 그것도 있고 그 데이비드한테도 말 들을게 하고 잠깐 끌어당긴 다음에 막 조지려고 했는데 실패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봐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인육을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 거야. 그리고 막 그걸 되게 정당화하는데 약간의 뻔뻔함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극심하게 느껴서 결국은 썰릴 찰나에 처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인육으로 이제 막 다져지려는 찰나에 요게 이제 액션이 굉장히 재밌는데 꽂아놓은 칼이 있었어. 근데 뭐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꽂아놓은 칼을 빼가지고 옆에 있는 부하 먼저 이제 목을 쳐버리더라고요. 엘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다이를 뜨게 되지. 데이비드랑. 거기가 이제 뭐 목조로 된 단층 건물이었잖아. 그렇지. 일단 불부터 지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노린 것 같긴 해. 불부터 꺼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얘가 등 돌리는 순간 뭔가 조질 것 같은지 커튼이 막 불에 타고 천장이 타는 순간에 또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되잖아. 몸을 숨기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결국은 엘리가 그 데이비드를 다져버린다. 그때
데이비드가 약간 걔 소아성애자잖아요, 걔가. 아 그런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어린애들만 이렇게 하고 어린애들 볼 때 눈빛이 이상하잖아. 아 그래서 엘리가 잡아온 거야? 그것 그러니까 인육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소아성애도 하려고 한 아 그거 거였지. 자꾸 플러스 알파로 표현해. 뭐가? 됐어. 되게 소아성애자 같았어. 뭔 소리야? 아, 왜냐면 앞에 마을 사람들 있는데 그 꼬맹이 있는데 걔한테 되게 막 가서 뭐 알아.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래요? 다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 아 나는 얘는 이 살이 야들야들 맛있겠다 아니, 이 생각한 줄 이게 알았지. 마지막에 이랬잖아. 엘리 눕히고 얘 뭐 자기 이럴 때가 제일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하긴 실제로. 있어요? 아 내가 일부러 피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잡아놓고 엘리가 거의 진짜 다져. 그치. 다져야지. 이제 이 새끼는 안 된다. 약간 중식도 같은 칼을 들게 되는데 계속 내리치는 게 나오잖아. 왜 내리치겠어? 이 새끼는 인육도 먹고 그것도 하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짜 혐오의 어떤 감정을 실어서 그냥 필사의 탈출을 하는 느낌 이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복수도 있고 지금 나 완전 죽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치. 날 먹으려고 했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져질 상황이었잖아. 그치. 안 되니까 인육으로 뭐 썰어버리겠다고 했으니 이때까지 엘리가 뭐 사람을 한 번도 안 죽인 건 아니지만 그치.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만 죽였다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필요 이상이었던 거지. 증오지 증오. 그 감정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고 바로 이후에 조엘이 여기까지 찾아왔어. 근데 모든 상황은 종료가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둘이 이제 재회를 하고 이제 탈출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액션의 주체가 이번에 엘리였다. 전혀 그렇게 못 싸울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위기가 심각하게 보이잖아요. 애니까지. 근데 벌써 이제 그 칼 휘두르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야. 조엘한테 많이 배웠어. 얘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해가지고 뭐 다 목부터 조지는 거 봐. 똥잎이야? 그리고 사관학교 출신이잖아. 기본은 하겠지. 그래. 자 1시즌 마지막 화 9화로 가면은 일단 엘리의 과거 태어난 날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교차 편집되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는데 한 번에 그냥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엘리 엄마가 감염자한테 물리면서 엘리를 출산을 한 거야. 이거지.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야.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치는데 애를 낳으면서 감염자랑 물린 싸운 거야.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면역의 어떤 조건을 한다면은 사실 드물긴 하겠지. 그렇죠. 애 낳는 순간 물려야 되는 거니까 막 그런 거잖아. 탯줄도 바로 잘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됐어. 그리고 항상 그 엘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주머니 칼 같은 게 있었잖아. 좀 좋아 보이는 거. 이것도 엄마 거였다. 그치. 엄마의 무기였어 마지막. 그래서 이제 마를렌한테 다 이제 인도를 한 거잖아. 그리고 마를렌하고는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았어. 그거 물리기 전에 났다라고 거짓말을 한 그렇지. 거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애기랑 칼이랑 뭐 해가지고 네가 좀 알아서 해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를렌이 이거 쏠까 말까 하다가 쏘고 가죠 이 엄마를. 그치. 엄마가 자기 쏴달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엘리를 자기가 안 키우고 페드라에 보낸 거잖아. 되게 나쁜 년이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더 너를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보냈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파이어플라이는 완전 대치되는 어. 그런 집단에 그걸 보냈다라는 게 나는 그걸 저버렸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도 미래가 없다 생각했나 보지. 아니 근데 그때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에이 그건 변명이지. 자기 엄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반체제 운동을 하면서 자기한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에이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다니. 자 아무튼 자 현재로 와서 조엘하고 엘리는 그 병원 근처 폐허 도시에 진입을 했어. 이제 다 왔잖아. 결말까지 온 거잖아. 이제 둘은 계속 이제 서로한테 되게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여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계속 그 이별을 암시하고 일부러 이제 그런 얘기 좀 피하려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막 기린 무리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파이어플라이 순찰대가 갑자기 나와서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때려 눕히잖아. 기절시키지. 네, 그래서 기절시키는 강제로 잡혀와서 병원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간 게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 쉽게 갔어. 캐스트가 완료됐어 이제. 여기가 이제 폐병원인데 파이어플라이의 마지막 아지트였던 거지. 그래서 조엘은 정신을 차렸는데 마를렌이 있지. 얘가 엘리는 지금 수술방에 가 있어. 이렇게 그 뭔 소리요? 했더니 이게 선천적 면역자인 이유가 그 동충하초가 엘리를 동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뇌를 꺼내서 분석한 다음에 뭐 면역자를 만들 것이다, 치료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그 동충하초는 이제 뇌에 기생하니까 그쪽에 있는 게 필요한가 보지. 그 뇌 그거 하면은 엘리는 어떻게 돼? 당연히 죽는 거지.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안 돼라고 했지만 이미 하고 있어. 이미 수술 들어갔어. 마를렌은 이제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거기 이제 다 파이어플라이 막 총겨놓고 막 있으니까 야 마지막 뭐 그냥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듯이 너는 이 병원 밖으로 보내줄게 하고 그냥 밖으로 모셔다 드려
하고 이제 조엘을 내보내잖아. 근데 이때부터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엘리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죠. 갑자기. 제일 소중한 존재가 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모든 그 폭력 장면을 대부분 무금으로 처리하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폭력을 약간 정당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차별 살인이야 사실은 보면은. 그냥 빵빵하고 다녀요 그냥. 이 층을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야. 네. 이거 완전 게임의 그 퀘스트지. 1층, 2층, 3층 이렇게 그렇죠. 차근차근. 그러니까 자기 그 밖으로 내보내는 애들부터 먼저 손쉽게 제거를 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총을 들고 다 제거를 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수술실에 있는 막 수술에 들어가려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를 구출한 요 장면도 있지. 여기 이제 막 반항하는 의사가 아,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빵! 아, 너랑 얘기할 틈이 없어. 그냥 빵 하고서는 그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도 얘네도 죽고 싶지 않으면 피해. 그 비켜. 뭐 몸에 있는 거 다 빼. 엘리 몸에 있는 거 빼. 근데 이게 이제 시즌 2로 가면은 이게 죽음의 트리거가 되었다. 뭐 그러니까 시즌 1만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원래 게임하는 그 와중에도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을 생각도 안 하고 다 지나갔다고 해요. 실제로도. 아 나도 뭐 지금 뭐 알 수가 있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악연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그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했던 악행이 이렇게 어느 순간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온다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다녔으면 하나는 걸려. 아 하긴 그것도 그렇겠지만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시즌에서 걔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애비라는 애가 네가 그때 얼마나 죽인지 아냐라고 하면서 몇 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애비의 아버지가 이때 의사였다는 거야. 네. 그걸 언급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너무 엑스트라라 얼굴도 기억이 안 나잖아. 진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겠지라는 생각을 네. 하니까 이때의 조엘의 행동은 뭐 잘 봐줘도 학살이다. 사실 명분이 있겠냐고 학살에. 없지. 근데 그 어떤 함의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는 게 인간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가족과 내 소중한 사람이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뭐 대의를 위해서 맨날 내가 그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소를 희생시키는 거 소가 내 세상의 전부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엘리를 선택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그 바 때리고 뭐고 뭐 여기 다 있어. 그냥 차가 온전한 게 되게 많았지.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마를렌까지 또 죽이려나 했는데 그냥 죽이더라고. 네, 그냥 정확하게는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쏘는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파이어플라이 차를 타고 이제 엘리를 구해서 잭슨 마을로 간다. 그럼 어차피 조엘은 사실 톰이 만났을 때 끝났다고 했잖아요 6화에서. 근데 결국 엘리까지 또 데려다 주고 구출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잭슨 마을로 돌아가는 그 형태로 바뀐 거예요. 엘리랑 살아야 되니까. 그게 대단한 반전으로 느껴지긴 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세상을 구하는 게 모든 임무에 우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바라보는 어떤 그리고 사실 그 비밀이라는 게 나만 알고 있으면 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던 도중에 이제 차가 고장이 나니까 엘리랑 같이 나머지는 걸어서 이제 잭슨 마을로 가자. 이러고 이제 가다가 엘리는 이제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모르잖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했거든요 조엘이. 그냥 거기에 감염자가 생겨가지고 급히 도망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뭐 너 말고도 뭐 있었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얘가 네. 이제 그 죄책감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영화 대부에도 이런 게 이제 결말에 나오는데 똑같이 차용을 했지. 그러니까 엘리가 물어보잖아.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본다. 그때 일을 얘기해달라. 맹세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거짓말 하지 않았냐. 근데 자기도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라일리를 자기가 죽였다 친구.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맹세하느냐. 그 대부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제 부인이 물어봐. 그 일 네가 한 거 아니지 않냐? 그 남편한테 이제 알파치노한테. 근데 이번 한 번만 얘기할 테니 잘 들어. 그런 다음에 노 이래. 거짓말이 너무 너 그러면서 이제 포옹을 하면서 끝나거든 그 영화가 무시무시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안 했다고 하지? 네. 아이스웨어도 하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기쁜 마음인지 약간 좀 애매한 마음을 갖고 이제 마을로 향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시청자들은 얘가 이제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 그쵸. 그리고 나는 그때 아마 전도한테 미리 보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야 그게 원작의 2편이 아직 안 들어간 게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거야. 이게 이제 1편의 마무리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네, 근데 왜냐면 2편에서는 누군가 시즌 시즌 2? 아니 게임에서도 2편, 1편, 2편 있잖아요. 라스트 오브 어스 2에 들어갈 때 이제 중요 인물이 죽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죽으면 되게 곤란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 시즌 1이 1편을 전부 다 다른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즌 2 들어가면은 2편에서 조엘이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편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게 됐는데 저는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시즌 2가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저도 지금 연결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시즌 2 들어가면 이제 대규모 전투도 빵빵 벌어지고 심지어 2편에서 이제 조엘이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엘리가 죽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게임과 다르게 드라마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조엘을 굉장히 좀 조망하는 캐릭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거리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뭐 사망 또 얘기한다 뭐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충격은 굉장히 크지만 이 게임이 망작이야라고 할 정도, 이 드라마가 망작이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게 진짜 매체 차이를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 시즌 2가 완결이 되면 우리 또 곧바로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지만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여러 작품들 있잖아요. 폴아웃도 그랬고. 영화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잘 안 됐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HBO가 나오고. 만든 건 다 잘 됐죠. 그 폴아웃도 진짜 그랬고. 그래서 요즘에 괜찮은 작품들이 좀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더 재밌는 건 폴아웃 쪽이긴 했어. 그냥 그 설정이 훨씬 더 재밌죠. 황당한 것들도 많고. 그렇죠. 세상이 망한 줄 알고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망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훨씬 현실적인 거는 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 더 많이 담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원천의 의미에 더 가까운 작품이 되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적이라는 거를 제거해야 될 존재로 이제 게임은 설정했겠지만 이 드라마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어떤 영상물이 가진 그 재미와 또 게임이 가진 재미가 또 차별화되는 또 지점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 개발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해도가 있으니까 드라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되게 극명하게 잘 넣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 그대로 그냥 만들었다라면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 뭐 3화도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라일리 얘기도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게임에는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확실히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꽤 볼만한 작품으로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생각해 보고요. 한 줄 평을 해야겠지요. 그렇겠지요. 얘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화물이 가족이 되어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여행.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게임을 넘어선 완성도 높은 수작.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또 폄하하는 거야? 폄하라니. 잘했다라는 거지. 인간과 세계 모두를 탁월하게 그려낸 또 하나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명작. 뭐야 왜 자꾸 붙여 이 사람. 따라하지 마. 걸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재밌다. 네. 페드로 재밌게 봤어요. 파스칼도 굉장히 좋았고 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거 특히- 딱 진짜 그 잔인한 면도 부각이 되면서 약간 인정 있는 모습도 보이면서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물론 제가 더 좋아하는 캐릭터는 엘리 쪽이었던 것 엘리죠. 같아요. 예. 엘리가 처음에 좀 싸가지 없게 굴어서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호감형 캐릭터로 변모를 하고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턱밖에 안 보였거든. 근데 점점 이 호감이 생기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고 잔망스럽지. 아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캐스팅 발표가 됐을 때도 이제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쟤를 캐스팅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었대요. 게임은 훨씬 미형이더라고요. 게임은 옛날에 지금 뭐 누구지 그 앨런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분인데 아무튼 무슨 페이지지? 그분이 더 많이 물망에 올랐다고 하더라고. 거의 모델링을 베꼈다고 해가지고 어. 중간에 얼굴이 좀 바뀌었대요. 게임에서 그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아 그 남성 지금은 이제 다른 뭐지? 이름인데 지금 근데 그 엘리엇 페이지로 바뀌었네. 엘리어 페이지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악플도 많이 받았대요 실제로 이 배우가. 그래가지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고는 했었어요. 뭐 근데 잘 맞은 것 같고 시즌 2 가면 이제 조금 더 자랐는데 그래도 키가 많이 작긴 하더라고.
원래 그냥 성인이었어요 이거 캐스팅. 아 그런 거야? 19살인가 그랬어 이미. 아 그래? 네. 더클 뭐 그런 건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키가 워낙 작기도 해. 뭐 프로필상에 보니까 158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더 위태한 그런 것도 있고 계속 얘가 뭐 권투도 배우고 뭐도 하고 하면서 성장형 캐릭터가 되어 가는 게 오히려 이 배우와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워낙 피부가 또 하얗잖아요. 그래서 더 연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은 이렇게 맞춰보고요. 네. 자, 다음 629화는 어제 뽑았어. 77번째 편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독설록과 톰스데이 프린세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어제 뽑았어 다음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레이!